아이셋 키우며 버텼던 내 삶, 남편의 바람과 거짓에 무너지다. 나는 부모님의 이혼과 재혼으로 인해 어린 시절부터 힘든 삶을 살아왔다. 18세가 되던 해 나는 세상과 등을 지고 싶을 만큼 지쳐 있었지만 그때 나를 알아주고 위로해주며 따뜻하게 감싸줄 것 같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다. 우리는 아이셋을 낳고 키우며 가족을 이루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17년의 결혼 생활 중 8년은 시댁에서 시부모님을 모시며 살았다. 그동안 고부 갈등은 물론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타박과 잔소리에 시달려야 했다. 나는 아이들을 키우며 병원에 가고 옷을 사러 가고 마트에 가는 등 바쁘게 움직였지만 시어머니는 내가 집을 비우는 것을 못마땅해 하셨다. 아이들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것조차도 싸돌아다닌다며 나무라셨다. 아이들을 키우는 것만으로도 벅찬 나에게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더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다. 시부모님은 생활비를 보태주지 않으셨고 남편의 수입으로는 조카까지 포함해 6식구를 먹여 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월 200만 원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었고 빚은 점점 늘어만 갔다. 그러다 남편의 직장 문제로 분가를 하게 되었지만 시어머니는 수시로 우리를 불러댔다. 차로 1시간 거리를 매일같이 오가며 시댁을 드나드는 일은 나에게 큰 부담이 되었다. 그래도 나는 군말 없이 다녔다. 하지만 그런 생활이 쌓이고 쌓여 결국 우울증까지 걸리게 되었다. 나는 남편에게 시댁에 가는 횟수를 줄이고 우리 가족끼리 야외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했다. 남편은 알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달라진 것이 없었다. 그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나와 아이들을 외면했고 혼자 여기저기 다니며 할 일은 다 했다. 결국 나는 아이들만 데리고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씩 시댁을 방문해야 했다. 신혼 초부터 남편은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오는 일이 잦았다. 집에 돌아와서는 아가씨들을 불러 노는 이야기를 늘어놓곤 했다. 그런 남편의 행동을 참는 것이 쉽지 않았다. 나는 점점 시댁에 가는 것조차 싫어졌다. 그러던 중 남편은 테니스를 한다며 운동기구를 사들였다. 한 달에 100만 원씩 투자하면서까지. 그 돈이면 아이들과 맛있는 것을 먹고 옷을 사입히고 할 텐데 빚까지 있는 상황에서 그런 돈을 운동에 쓰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이 쌓여 나는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렸다. 남편과의 대화는 통하지 않았고 결국 나는 포기 상태에 이르렀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지겨웠고 자살 충동까지 느꼈다. 나는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결국 가출을 결심했다. 전화로 남편에게 그동안 쌓인 감정을 모두 털어놓았다. 남편은 잘못했다며 돌아오라고 했지만 다시 돌아가도 달라진 것은 없었다. 나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에 헤어지자고 했다. 하지만 남편은 아이들 핑계를 대며 거부했다. 아이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헤어질 수 없다는 생각에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버텼다. 하지만 재작년 겨울 남편의 행동이 이상해졌다. 그는 외박을 하고 매일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왔다. 집에 오면 나와는 남남처럼 지냈고 퇴근 시간이 되어도 집에 오지 않고 운동을 한다며 새벽 3시에야 들어오곤 했다. 그의 핸드폰을 보니 다른 여자와의 대화가 가득했다. 자기야, 여보야 라는 말로 시작하는 대화는 나를 충격에 빠뜨렸다. 차 안에는 모텔에서 주는 일회용품이 가득했고 영화관과 콘도에서의 영수증도 발견했다. 여자 머리카락과 피 묻은 휴지까지. 나는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참았다. 2일 후 남편은 회사 교육이 있다며 늦게 들어오겠다고 했다. 하지만 신우이로부터 전화가 왔다. 신우이는 남편이 장어집에서 여자를 태우고 가는 것을 봤다고 했다. 나는 집에 돌아와 남편의 가방을 뒤졌고 콘돔 박스를 발견했다. 카톡 대화를 보니 삭제된 부분이 많았지만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다. 남편은 선물을 받았다며 이불과 팬티 등을 가져왔지만 알고 보니 그 선물들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옥션에서 여자 목걸이를 56만 원에 구매한 내역도 있었다. 그 여자는 알고 보니 유부녀였고 남편은 그녀와 몰래 만나고 있었다. 나는 그 여자와 그녀의 남편에게 연락을 해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다. 남편은 사과했고 각서를 쓰며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그 후에도 남편의 행동은 달라지지 않았다. 나는 결국 집을 나와 원룸에서 살기 시작했다. 2달 후 남편은 이혼을 요구했다. 법정에서 만났을 때 그는 서로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기로 합의하자고 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는 내가 집을 나간 후 다른 여자를 집에 데려와 아이들에게 엄마의 존재를 묵살시켰다. 그 여자는 나의 중학교 동창 언니였고 남편의 첫사랑이었다. 남편은 나를 속이고 그녀와 10년 넘게 만나고 있었다. 나는 너무 억울했다.
법정에서 합의 이혼 서류를 받았지만 이혼 접수를 하지 않고 방치해뒀다. 하지만 남편은 재발급받아 이혼을 신청했다. 아이들은 이제 나를 만나기 싫어한다. 그들은 새엄마와 사는 것이 더 좋다고 말한다. 2주 전까지만 해도 나를 보고 싶다고 했던 아이들이 갑자기 변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나는 남편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며 보상을 요구했지만 그는 못해주겠다고 했다. 나에게 남은 것은 1,000만 원의 빚뿐이다. 정말 죽고 싶다.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지난 날이 너무 후회스럽고 이제는 더 이상 버틸 힘도 없다.